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뉴스특급 간판 패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청와대 압수의 속보는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릴 테고요. 그 첫 번째 주제는 그 뉴스가 아니라 바로 이 뉴스입니다. 비선 의사의 아내, 저 사람이 최순실 씨도 2번이나 퇴짜를 났다는군요. 이 의료계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채윤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에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의료계의 최순실이라도 불리는 저 사람입니다. 오전 상황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방이랑 또 어떤 거 주셨어요? 사업 관련 청탁하셨어요? 대가성 인정하세요. 강요 있었나요? 혹시 최순실 씨와 인연으로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안정범 씨 부인한테 무료 시술해줬죠. 청와대 몇 번이나 들어가셨나요? 뇌물 의혹 인정하세요. 사업 대가성 없었나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흰색 마스크에 검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아까 방금 전 특검 출석했을 때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비선 의사의 아내 박채윤 씨인데요. 백소원 변호사님. 되레 남편보다 더 먼저 법원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 비선 의사의 아내라고만 나오는데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 혜택은 거의 모두 이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죠. 그 YG 코스메디컬이 전부 다 경제적 혜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비선 의사의 아내가 의료계 비선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3번 그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 포함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5억 정도를 의료용 실을 또 연구하는데 연구 의혹비로 또 15억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안종범 수석에게 얼마 전에 그 나왔던 녹취록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명품 가방 등 포함해서 현금 2,500만 원 그리고 또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또 무료 시술해준 혐의가 또 같이 포착이 돼서 뇌물 액수로 하면 이제 수천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선 의사보다 먼저 그 아내가 김영재 원장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컸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 원장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제 안전수석이 먼저 내 아내가 명품백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면세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명품백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김 원장 부부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참 이게 대한민국 그 경제수석 맞습니까? 공무원 맞습니까? 정말 제가 그 접촉해본 이 공무원들 중에서요. 정말 사급 서기관, 중앙부처 과장만 돼도 저렇게까지 뻔뻔하지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지고 와도 어디 구청 건축과장만 돼도 저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경제수석 안종범 수석이 저렇게 한 건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안종범 수석이 저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후한무치하게 저렇게 사실상 먼저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 정도 얘기하는데 저걸 먼저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지 저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정말 죄질이 나쁘네요. 아니, 그래서 저 의료계 최순실을 부라는 저 박채윤 씨가 수석치고도 너무 구차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정말 15억 연구 영역을 그냥 나랏돈 줬다잖아요. 15억 원이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 전기요금은 그냥 100원 3만 5천 원, 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전기장판 못 되고 독거 노인들요. 한 10,000명한테 줄 돈이에요. 15억 원이면은. 10,000명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수석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서 저는 저 녹음 테이프 우리가 어제 들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이 대통령은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저는 탄핵됐다고 봅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저희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얘기는 앞에 뒤에도 이제 차고 넘치는 게 제 얘기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다시 박채윤 씨를 집중해 볼게요. 예, 그런데 명품백뿐만 아니라 고급 양주도 접대를 했고 또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고가의 선물들이 오간 것 같은데 뇌물 공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박채윤 씨, 김영재 원장은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채윤 씨 부인 수완이 좋고 로비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용실,
리프트 실 아닙니까? 실을 잘 꼬아서 줄을 잡는데 예. 아주 수완이 높으신 분 아닌가? 줄을 잘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비꼬시네요. 안종범 수석하고는 신라호텔 그 아주 비싼 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가서 그 잘못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뭐 명품 백 뭐 아주 위스키도 뭐 30년 사이입니다. 이게 술집 고급 술집에서 한 200만 원 받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보양식, 그 보양식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싹시핀이라는 상어 지리미도 있는데 더 좋은 게 불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보통 한 20만 원 해요. 그 한 사람 1인분. 그 불도장 하나만. 이런 데다가 또 뭐, 백을 그냥 명품백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넣어서 착착착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아까 안종범 수석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도덕적 해이가 황수석이라는 분이 나라 전체 모든 그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의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정말 크게 달했다. 이런 얘기뿐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뇌물공세 저 목록 보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대단한데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김영재 원장 측은 저 명품백에 현금이 없었다, 현금은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지금 구속영장에서는 아마 뭐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는 쇼핑백에 더 한 2,500만 원 정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지금 혐의에 적시되어 있으니까 특검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돈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형법상 뇌물 공여죄지만 받은 쪽에 안수석 쪽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뇌물 액수가 5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그 안수석 입장에서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죠. 이 형량의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종범 전 수석이 저 때 제정신 차리기가 쉬웠을까?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 영순위인 사람들의 측근들이 저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판이 다 벌려졌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저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관절을 이 사람들이 부부가 밤에 그것도 출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 손님으로. 저는 그런 사실을 안종범 수석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대통령과 이 부부가 그 정도로 밤에 색조 화장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막역한 사이라고 하면은 안 수석이 이런 얘기를 반농반신으로 이렇게 툭 던지면서 뇌물을 받는 이런 거에 이걸 그 범죄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가져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 여하튼 그 제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어떤 판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일종의 그런 분위기가 막 이때 있었던 거 아닌가, 청와대에. 저는 그런 의심도 하면서 이 사건을 이 녹음 파일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속력을 내보겠습니다. 비선 의사의 실세 안에 지난 청문회 때 먼저 남편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실까요? 내가 몇 회 정도 갔습니까? 토탈에서. 10번 이상은 아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한 5번 정도? 그 전후로 갔을 겁니다. 예.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가 화장품을 저희 걸 아까 공급해서 쓰고 계시는데 트러블이 났다고 그러셔가지고. 밤에 간 적 있어요? 저녁 때 갔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와이프는 왜 갔어요? 와이프는 그 색조 화장품인가 이런 거를 좀 여성이니까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걸 사갖고 같이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저 때만 해도 뭐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비선 의료진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더 큰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도 좀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이미 나왔는 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혜택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실연구 용역 15억 그냥 국고 현금으로 그대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3번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가 대통령 해외 방문 수행에 수행단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신뢰를 확보하기 때문에 아주 그 영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유명 면세점에 입점한 거. 면세점에? 예, 면세점에 입점해서도 아주 또 좋은 위치에 저 화장품을 갖다가 이거 진열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해놓을 수 있다는 좋은 위치였다. 그건 정말 대통령의 그 경제수석의 백이 아니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 면세점의 입점 자체가요, 엄청난 특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누워서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돈 벌기가.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야, 저 박재윤 씨가 정말 그 로비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백 변호사님 그때 당시 김영재 원장의 증언은 남편은 운전만 하고 들어가서 그냥 의료 상담만 하고 진짜 실세랑 대통령과 얘기 뭐 그렇죠. 거래 이런 거는 다 저 박재윤 씨가 한 거네요. 결국 혜택 받은 걸 딱 보면 다 박채윤 씨하고 그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다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장품 회사는 면세점에 입점하고 또 청와대 설 선물 외국 공간들한테 보내는 설 선물에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게 아무 업체나 되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저는 이런 상품인지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박채윤 씨가 하고 있는 그 리프팅 실은 그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김영재 원장이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프팅 실 또 연구 용역비로 15억을 제공받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안종범 수석에게 로비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정말 한 고위공무원의 정말 부정부패를 보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예. 조금 전에 김영재 원장 얘기 들으셨잖아요. 5번은 좀 넘는 거고 10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안 손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박채윤 씨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부인이 같이 가는 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김영재 원장이 몇 번 들어갔냐가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인이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결국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계속 있었다는 건 안종범 수석에서 끝이 아니라 그 윗단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안종범 수석의 뇌물 준 거 가지고 야 정말 이 한 공무원의 부정패를 보는 것 같다가 아니라 여기에도 과거에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됐던 KD 코퍼레이션이 뭐 현대자동차 납품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 또 잘 아는 이 박채윤 씨가 의료계 농단의 또 핵심에 있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 저는 궁금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저 돈을 받아 저런 그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순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이득을 받았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 기브앤테이크이 된 거잖아요. 안 수석하고는 주고받고가. 그러면 주고받고가 된 거죠. 그러면은 최순실하고도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이 시술한 거는 현금을 따박따박 갖다 줬어요. 그러면 예. 그 김영재 의원에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고 그게 뭐 장시호 조카한테서 봤을 때는 하여간 뭐 이쪽 기업에 그 지금 미얀마의 경우에는 M사의 지분을 20%를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김영재 원장은 이권이 개입될 게 별로 없어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맨날 시술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빼먹을 게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회사잖아요. 부인이 하는 건.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보안 손님으로 이 부부를 둘을 데려다 주면서 그 접촉은 아마 김영재 원장 쪽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쳤던 테러 당했던 그쪽에서 뭔가 마비 증세가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최순실이 결국 빼먹을 돈을 이권을 건드릴 수 있었던 이 부인한테까지로 이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추측을 해서 더 관심 있는 건 최순실이 여기서 본 이득은 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채윤 씨 혜택을 하나 지금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백 변호사가 말씀하는데 청와대 이 화장품을 갖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청와대에서 우리 국고를 갖다 그대로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올라왔는데 이 그 청와대 특산품을 선정하려고요. 우리 옛날 과거 가면 보면은 전국에 무슨 쌀 간척쌀 쌀 종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정말 청와대 이게 특산품 설이나 추석 선물로 우리 쌀 써주라고 하면 그 쌀을 써주고 나면은 나중에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 투자기관 이런데 엄청 납품할 수 있어서 그냥 공공옥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선물로 선정되는데 엄청난 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기업에 특혜로 납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게 다 뿌린 거고. 그렇죠. 일단 청와대에서부터 수천만 원 벌어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버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정정하셨으니까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실세는 이 박지훈 씨,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었네요. 지난 프랑스 방문 당시에 대통령과 박채윤 씨의 대화 모습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발라도 반짝거리고 여기 좋은 사진을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박채윤 씨의 사업 수완은 이미 좋아 보이는데 박 대통령의 태도도 꽤나 호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채윤 씨 저 부스를 왜 갔을까요? 이미 다 박 대통령도 알고 간 것이죠. 그게 박채윤 씨가 그 프랑스
같이 동행을 했었고 거기에 부수 차린다는 것을 알고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뭐 박채윤 씨를 그 전에 이미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을 것 아닙니까? 보안 손님으로. 또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걸 가서 또 가르쳐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상당히 지금 말씀을 둘이 나누는 거 보면은 어떻게 우리말로 허물이 없다. 상당히 친근하다 그런 느낌을 드는데 우선 이 박채윤 씨는 김명재 원장 남편을 통해서 일단 청와대에 접근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남편을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본인이 박채윤 씨가 뛰어난 언변 그 친화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싹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한류 그런 그 행사에 가서도 그런 그 자기 부스에 오도록 하고 자기 부스만 간 게 아닙니다. 그때 또 자기 동생 존 제이콥스라고 박모 씨 그러니까 김영재 씨 입장에서 보면 처남이죠. 박재윤 씨 동생도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도 방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도와주러 간 겁니다. 작심을 하고. 박채윤 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가지수가 좀 꽤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 박채윤 씨가 지금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걸 얻어낸 걸 보면 일단 중동순방에 최초에 따라갑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영상이 프랑스에 동행을 해서 경제사절단으로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처남의 화장품 회사 존 제이콥스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친히 그 많은 부스 중에 와서 화장품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는 모습을 좀 전에 보셨고요. 또 중국에 가서도 또 덩쇼핑 딸에게 또 이 미용 시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련된 걸 납품하면서 또 끼워 팔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김영재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를 지금 김영재 원장 입에서 나온 게 5번 이상이니까 훨씬 많이 갔을 거라는 추정이 좀 되는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많이 얻었으니까 이런 정도 혜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묘하게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 관계랑 좀 유사하게 닮아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도 애초에 비선 실세는 우리는 정윤회 비선 실세는 다 씨라고 정윤회 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엎은 거는 최순실 씨라는 거고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비선 의사 김영재 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김영재 원장이 뭘 했는지 이걸 계속 찾아내는 와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실세는 지금 말 그대로 이 부인인 박채윤 씨였다는 걸 보니까 이 최순실 씨 부부와 뭔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박채윤 씨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과거 국회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뭐 마비 증세가 있어 못 간다고 뭐 전해라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그 청문회 증인으로도 채택됐는데 결국 불출석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를 갔잖아요. 그때 국조위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뭐 그때 그 김영재 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캐비넷을 맡고 있다 뭐 그러던 그때예요. 그때 자기 직원한테 보낸 게 내가 애들 아플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따돌려 달라는 그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박채윤 씨도 이게 드러났을 때 본인이 굉장한 이제 그 데미지 그 어떤 손해 피해 뭐 이런 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애초에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국회 청문회 와서 뭐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껌 씹냐고 오해받을 정도로 긴장을 했고요. 근데 그 뒤에 드러난 것이 보니까 이런 뇌물 독직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글쎄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최순실과 통화가 없었을까? 뭐 아니면 지금 안종범 수석하고 저렇게 전화번호를 서로 직접 통화를 할 정도로 그리고 뭐 부인에게 그 뭐 핸드백을 줄 정도로 좀 이런 사이라고 하면은 이 게이트가 터진 후에 안 수석하고도 뭔가 이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기 위한 서로 간에 뭔가 그 주고받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백 변호사님, 저 오늘 화면 보시면 오늘 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얼굴 다 두르고 이제 취재피해서 갔는데 그때야 국정조사에 운 좋게 뭐 자기 혈압으로 마비 증세 왔으니까 직원한테 그렇게 알려서 안 나올 수 있었겠지만 오늘 좀 영장실질심사 이제 밤에 구속 뒤늦게 결정되잖아요.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만약에 안 나왔다가 문제가 더 커질 텐데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은 나와서 영장실질에서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 이제 여기서 뭔가 뭐 도주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뭐 말 그대로
구속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이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나올 때 그거 크게 화제 안 됐었거든요. 그랬죠. 왜냐하면 이분은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 이분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지금 김영재 원장이 지금 아침에 2014년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을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온통 집중돼 있어서 안 나갔었는데 이걸 보면 이분도 굉장히 나름 본인을 방어하는데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지금 김영재 원장 측에서 자꾸 흘리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종범 수석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취지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녹음 파일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면 안종범 수석에게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서 내가 안 주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수준의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약간의 언론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생관계인데 마치 지금 저쪽에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럼 그게 무슨 이제 어느 정도 참작이 되냐면 양형 단계에서 예. 그냥 내가 내 그 욕망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것보다는 저쪽이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줬다. 라면 아무래도 양형이 참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앞으로 받을 게 더 있다면서 기대를 부풀어 주는 거는 박재현 씨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강요에 의한 그 어쩔 수 없는 뇌물을 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민 원장님 지금 안종범 전 수석과 박지원 씨는 공생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쯤 혜택을 줬다라는 게 밝혀지면 분명히 최순실 씨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김영재 의원장하고 그다음에 박채윤 씨 저 부부가 청와대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연결이 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최순실 씨가 그 영순위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최순실 씨가 먼저 저 김영재 의원의 단골 손님으로 다닌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귀어가지고 대통령과 그 청와대를 갖다 소개해 준 거고 또 그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아, 이 사람들 이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마음껏 도와줘라. 그전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중동 진출까지 해줘라. 근데 조원동 경제수석은 그 잘 안 되니까 좀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종범 수석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하니까 그래서 최순실, 김영재 그 부부, 그 다음에 김영재 씨 부부, 그 다음에 대통령, 안종범 수석 이렇게 순환 돌아가는 고리가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뇌물 뭐 수수나 뇌물 공여로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은 이렇게 딱 그 라인 선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는 딱 짚어볼 게 뭐냐면 화면 같이 보시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우리가 이 박채윤 씨를 의료계의 최순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진짜 최순실 씨보다 더 위세가 대단했던 게 고 박사님. 예. 최순실 씨가 시술 받고 싶었는데 2차례나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김영재 원장한테 가기 이전에 김영재 원장은 강남에서 알아주는 성형 외과 의사였단 말이에요. 성형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드나들었고 또 흔히 VIP보다 더 높은 VVIP들만 주로 상대를 하면서 액수도 뭐 보통 일반인들의 한 3, 4배 이렇게 고가로 봐도 일종의 고가 전략을 쓴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과외도 아주 비싼 선생님 해야 뭐 좋은 학생들 모아드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고가 전략을 써서 성공을 했는데 처음에 최순실 씨도 아마 그 팔선녀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변한테 그거 아주 유명한 성형의사 있다더라 하니까 찾아갔는데 가서 2번을 지금 퇴짜를 맞은 게 아주 불편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김영재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최순실을 모르는 상태니까 오면은 원장님 하고 제가 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해야 하는데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갑질에 아주 달인 아닙니까? 최순실가 가서 갑질 비슷하게 하려니까 2번이나 퇴짜를 냈는데 이제 알아듣고 나중에 3번째 했는데 만약 3번째 김영재 원장이 퇴짜를 놨다 그러면 아마 김영재 원장 문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순실 씨가 성질 나가지고 했는데 그 가만 지금 버티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원동 경제수석가 뭐다 좀 뭐 밑보인 사람도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삼시세판 이거 조심해야 하거든요. 웃을 일은 참 아닌데 너무 좀 고 박사님 얼굴 컨디션이 대단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박채윤 씨 가족들은 애초에 이 최순실 씨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몰랐고 사업에 대한 도움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몰랐죠. 판단을 왔으니까 아는 거죠. 참 마음에 안 들었대요. 누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저가 이제 우리 딸을 또 보냈대요.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같이 왔던 분이 엄마는 강남 아줌마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건데 이제 세 번째도 빠꾸 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제 보니까 백화점에서 거기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선배를 잘 아는 분이 거기 간부로 있었나 봐요. 수인씨가 해준 거 아니에요. 무슨 수인씨가 해줘. 네, 지금 어머니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순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호칭을 보면 또 꽤 친밀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세월호 당일날 오전에 김영재 원장이 골프 치러 가기 전에 프로폴폴 맞고 무릎 시술 받았다는 그 장모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보여요. 순실이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순실이 60대인데 순실이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본 적이 있다는 거고 최순실과 예. 그렇다 그러면은 최순실과 이 박채윤 일가 또 이 제이웨이콥스가 박채윤 씨의 그 남동생이 또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 경영진 안에. 그러니까 아마 박채윤 씨 친정 쪽의 가족들하고 최순실하고 좀 막역하게 지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추측이 되네요. 저 어머니의 그 순실이란 표현을 보니까요. 이 박채윤 씨, 진짜 비선 의사의 아내 얘기 좀 정리해보면, 민영선 선생님. 애초에도 그냥 청와대 별다른 로비 없었어도 대단히 잘 살고 있었던 데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정치적, 사업적 욕심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선을 대게 됐고, 이게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최순실 씨까지 딱 얽혀져가지고, 결국에는 박채윤 씨, 그 김영재 저 부부의 욕심이 그 지나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많이 인용하는 걸로 과적불급이라고, 그 과하다 보면은 부족한 만큼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도 컵에다가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박채윤 씨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최순실 씨를 앞장 세워서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참, 선을 청와대에 대가지고 말이죠. 아니, 근데 백 변호사님. 네. 뭐 이거 공교롭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박채윤 씨 구속 여부 결정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기각했던 판사잖아요. 네. 조현 판사님은 뭐 저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일단 법조계 내에서는 굉장히 법리에 따라서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지 않아서 뭐 기각 사유가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대답드리기 힘들지만 오늘 같은 경우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뇌물을 줬다라는 부분은 지금 뭐 녹음 파일로부터 뭐 너무 명백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안종범 수석이나 또 정만기 산업통상자원 차관 같은 경우에 진술을 봐도 이 라인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비서관까지 연결돼서 결국 이 박채윤 씨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좀 더 간명하고 혐의 입증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해보면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뇌물을 공유한 것도 공유한 거지만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영장은 오늘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선 의사의 실세안에 박채윤 씨 뒤늦게 이 밝혀진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